자, 오늘 이 5월 이벤트 관련된 비공개 영상인데 이 영상은 멤버십을 수강하는 분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만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수강을 하지 않더라도 이벤트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석연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드디어 저희 두 번째 책 수도권 비주택 투자 수업 드디어 4월 26일 날 출간되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강남대는 강북부동산은 정해져 있다 이제 출간 이후에 약 14개월 만에 두 번째 단행본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쨌든 첫 번째 책은 총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론의 총론 개념이었다면은 이번에 두 번째 비주택 투자 수업, 수도권 비주택 투자 수업은 이제 실전성을 가미한 지금 최근 트렌드가 어쨌든 21년 6월 달에 건축법 개정하면서 비주택 재건축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 그리고 지자체들도 그걸 따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부동산 하락기이긴 하지만 주택 영역 말고 비주택 영역에서 이제 건설 경기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주택 투자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개념을 이번 두 번째 책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5월 이벤트 관련된 비공개 영상인데 이 영상은 멤버십을 수강하는 분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만 들을 수 있고, 이미 이전에 그 첫 번째 단행본 출간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이벤트 참여하신 분만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수강을 하지 않더라도 이벤트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오늘 소개할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와 서울 강동구 지역인데,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와 영등포 역세권 주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동구는 명일동, 이 명일 4인방 재건축으로 또 유명한 그런 동네죠. 어쨌든 대중이 봤을 때 완전히 떨어지는 급지도 아닌 어느 정도 상급지로 인식되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정 시세를 찾을 수 있는가? 이번 5월 이벤트의 주제는 바로 불인이도 고수보다 더 적정 시세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정 시세 파악하는 방법을 이미 멤버십 회원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려드렸는데, 요번에 시범식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세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 해당 영상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시면 평생 투자하면서 무조건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보다 더 저렴한 가격, 더 비싼 가격에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 어쨌든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칼럼을 좀 보면은 이게 이제 서경희 연구소의 연구 칼럼, 유료 칼럼이죠. 지금 현재는 멤버십 신청하신 분들은 그냥 보실 수 있는 유료 칼럼입니다. 그래서 22년 5월 19일 날 제가 이제 발행한 칼럼인데, 비주택을 이제 명시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비주택에 대한 언급을 계속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비주택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고, 끝판왕 지역을 어디를 잡았냐면 영등포구를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영등포구는 비주택 재건축의 사례도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이제 지금 첨예한 관심이 있는 여의도도, 여의도 도심 거점도 결국 이제 영등포군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재개발, 어쨌든 개발, 정비 사업 1등 차지했던 자치구가 결국은 비주택 영역의 재건축 정비 사업도 지금 1등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주택 투자를 여태까지 왜 못했냐면 그냥 월세 정도만 받는 그런 투자로 치부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그동안 재건축 동의율 100%를 받았어야 했던 그 상황에서 80%만 받으면은 이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상가 재건축 투자해도 시세 차익을 크게 남길 수 있다. 오히려 아파트 재건축보다 더 빠르게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왜 그렇죠? 고수들만 투자하기 때문에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알아요. 그래서 상가 투자의 공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1년 6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에는 공실 안 나고 유동인구 많고 그래서 월세 잘 나오는 그런 아주 비싼 상가를 사서 월세 받는 게 상가 투자의 공식이었다면, 그래서 주택으로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이제 상가도 투자해 볼까? 뭐 그 정도의 단계였다면, 지금은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비주택 재건축으로도 시세 차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거점 주변 혹은 거점 내에 가장 썩고 낡고 재건축이 임박한 그런 곳을 저렴하게 매수하시면 결국은 재건축 득해서 시세 차익, 단계별 상승이 꽤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빈주택 재건축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어쨌든
재개발도 리딩했던 동네지만 비주택 재건축도 리딩할 동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교과서적인 지역이죠. 그러면 이제 재개발을 선도했던 영등포구에서 비주택 재건축의 사례가 있는지를 쭉 보면은 영등포 기계 상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재건축이 된 그런 이제 모습인데 지금 이 오른쪽이 3층짜리 이게 중공업 지역에서 더 높이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물의 높이는 3층이죠. 그래서 서울시는 이 건물을 더이용 부지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시켜서 이 해당 땅에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게끔 인허가를 하는 거죠. 그 결과 이런 주상복합, 가로번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게 만듭니다. 저층부에 상가를 집어넣는. 그래서 이런 고층의 아파트로 변신을 시키는 건데 로드뷰를 좀 보겠습니다. 이 개발을 통해서 주변은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좀 확인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바운더리거든요. 영등포 중흥 S클래스 양평역 기준 2번 출구로 나가면은 이 대로변에 이 중흥 S클래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로드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여기가 과거에는 뭐였는지 보겠습니다. 영등포 종합기계상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영등포 종합기계상가 2010년 2월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좀 둘러보겠습니다. 안에 이렇게 가봤더니 삼광기계상가에서 다 기계상가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인데 오늘날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이렇게 2010년도 당시에는 이런 식당가나 그런 것들도 있죠. 이런 주택과 네, 비주택이 이제 뒤섞여 있는 그런 이제 슈퍼블록의 저층 주거지인데 어쨌든 이런 데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을 키우기에 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빌라 매물은 잘 없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 매물은 잘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땅의 면적 대비 조합원의 수가 많지 않아서 사업성이 담보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면 해당 영등포 기계상가 재건축에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죠. 실제로 지금 펜스를 쳐놨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은 거죠. 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최근에 청약을 했던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양평 12구역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고 오늘날 또 어떤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냐면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도 이렇게 우리도 한번 이렇게 보이시죠? 현수막?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주변 아파트까지 최근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대로변에 지금 펜스를 쳤습니다. 네, 대로변에 펜스를 쳤는데 왜 쳤을까요? 아까 생활관계 기억나시나요? 가로변 활성화, 네, 가로변 활성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주택도 하지만 이러한 비주택들도 재건축을 하더라. 그러면 이제 내가 다주택자라고 해서 투자를 못한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비주택은 별도의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대출에 대한 이자는요? 월세로 충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 공식은 똑같아요. 입주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디벨로퍼가 와서 여길 통으로 매수하려고 하면 그냥 한 번에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재건축 현수막 달고 한번 펌핑 딱 한 단계 상승만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려울 게 없고 위험할 게 없어요. 사실 거점 주변에 비주택이라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거죠. 예. 이제는 그러면 이러한 비주택 투자로 비주택 개발로 과연 시세 펌핑이 되느냐? 여기 거점이라고 했습니다. 거점이 좋은 게 뭐냐면 인센티브를 먹기 위해서 많은 건설사들이 개발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개발할 때마다 이 동네 땅값이 오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구역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이나 아니면 이제 역세권 시프트 지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요. 어느 가격이 될까요? 지금 보시면 됩니다. 예. 바로 이거 보이시죠? 평당 1.65. 지금 해당 이 지역과 조금 전에 그 지역 같은 거점을 공유하고 있어요. 영등포, 여의도 도심 거점이랑 같은 거점을 공유하고 있고, 근데 차이가 뭐죠? 한쪽은 재개발 구역이고, 한쪽은 재개발 구역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저기 재개발 구역이 된다면요? 해당 영등포 뉴타운 1-11 구역의 가격을 정말 빠르게 추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 보시면은 다른 매물도 이 매물이 비정상이 아닌가 싶어서 다른 재개발 매물들도 봐봤는데 여기도 평당 1.8억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은 이 재개발 매물이 왜 1.6억, 1.8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그런 시세인지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쪽 일대에 건물이 시세가 가장 기준점이 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강남대는 강북부동산 정해져 있다 이미 설명드렸지만, 네, 완전 불이분들이 이 영상을 볼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땅값은 어디서부터 오르죠? 그 동네 중심지부터 올라요. 중심지가 뭐죠? 상업지역.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입니다. 네, 만약에 상업지역이 그 동네에 없다면요. 그냥 역세권, 상권이 활성화된 곳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부터 땅값이 오르고 가장 마지막에 오르는 건 어디죠?
배후에 있는 아파트들. 네. 떨어질 때는요. 아파트 먼저 떨어지고 상권이 가장 마지막에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동네 가장 땅값으로만 봤을 때 대장 지역은 어디다? 이 동네 중심지, 즉 초역세권의 상업 지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이제 그런 땅에 뭐가 몰려 있어요? 건물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파트의 시세는 결국 건물의 시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처음에 이 빌딩의 시세를 보면은 거래 연도 2021년만 해도 지금 평당 5천에서 지금 서서히 7천, 1억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2022년에서 23년에는요, 1억이 넘어갔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영등포 시장 인근 이 바운더리가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시세랑 결국에는 이 해당 매물의 시세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영등포 뉴타운 1-12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타겟 매물이 이쪽 바운더리 있잖아요. 이쪽 바운더리에 있는 빌딩의 시세를 한번 이렇게 보자면 2022년, 2023년 기준 이렇게 되는데, 연한 파란색 같은 경우는 말소된 겁니다. 말소된 거. 왜 말소됐냐 하면 당연히 디벨롭 되기 때문에 이제 구축 건물이 이제 효력을 잃은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시세로 보면은 적게는 3,700, 3,800에서 많게는 6천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벨롭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면은 6천까지 다다를 수 있고, 이 시세가 불합리하냐 아니면은 비합리적이냐 하면은 앞에 있는 이 시세, 영등포 역세권의 시세와 그리고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의 시세로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지역은 서울 강동구. 여기도 이제 관물 입지죠. 네. 가장 끝자락이고 이 동남권 생활권에 포함된 강남권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명일 4인방이라는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들로 유명한 그런 동네고, 어쨌든 강동구에서도 가장 끝자락인 이 명일동, 고덕동 뭐 이제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 명일 4인방 관련된 재건축 칼럼을 좀 보면은 지난 21년 12월 21일 날 발행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칼럼이고 유료 칼럼인데, 여기서 이제 명일 한양아파트, 고덕 현대, 명일 신동아, 명일 우성아파트 뭐 이런 것들 재건축 유망한 애들 이제 설명했고 설명드렸고, 왜 얘네들이 재건축 지금 될 수밖에 없는지 도시계획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재건축 사업성, 개별 아파트들의 이 재건축 사업성이 어떤지 당시에 봤을 때는 명일 신동아 아파트는 추가 분담금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환급금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근데 지금 건축비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면 또 다를 수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계산했을 때 이 환급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명일 우성 아파트는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고독 이 현대 아파트도 상당히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명일 한양 아파트도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투자성 있는, 그리고 이제 실거주하기에도 그렇게 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동네여서 투자 겸 실거주용으로 하기엔 괜찮은데, 그런데 이걸 왜 영국 칼럼에 올렸을까요? 컨설팅에 추천하지 않고요. 이런 매물은 컨설팅에 추천도 안 해요. 사업성이 좋다고 해서 이런 매물을 사셔라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거운 매물이기 때문에 진행이 느릴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시세 펌핑이 늦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명일 4인방의 미래 가치와 뭐 이런 것들은 인정하되, 여길 투자할 바에야 이 투자금으로 이 투자금을 세 개로 쪼개서 더 빠르게 상승할 그런 소형 평수나 비주택 뭐 이런 거에 분산 투자하는 걸 권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뭘 투자하죠? 지방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건물 투자. 네. 그게 기간 대비 수익률은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돈만 버는 게 목표라면. 예. 네. 그래서 여기 명일동 4인방 재건축 라인의 일대에 뭔가 거점이 있는가 이렇게 또 봤더니 고덕 지구 중심이 이렇게 있네요. 고덕 지구 중심을 이렇게 봤는데 고덕 지구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를 통한 중심 기능 강화, 이것도 디벨롭에 의한 고밀도 개발을 적극 권장하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이게 도시계획대로 우리 수도권 비주택 투자 사업 이 책을 보신 분들은 바로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자, 강동구청 한번 이렇게 가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고덕택지, 명일동 상업용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 아까 뭐라고 했죠? 생활관 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23년 4월 26일 이게 떴죠. 검 내용서에서. 네. 네. 지금 이 타이밍이 슬슬 우리가 진입을 해도 괜찮은 타이밍이다라는 거. 4월 네. 26일이면은 책 발간일이랑 똑같네요. 네. 자, 이렇게 과업 내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재정비하겠다. 그렇게 해서 상업 문화 이루 기능을 활성화하고
강동구 동부 지역의 신생활 중심지를 육성하고자 한다 해서 이 바운더리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선행 사례도 있는지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은데요. 도덕 역세권에 이 바운더리거든요. 이 바운더리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뭔가 선행 사례가 있습니다. 예죠? 귀양 쇼핑 재건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비주택 재건축이고 21년 6월 건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00%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했죠. 결국 건축법 개정 이후에 속도감 있게 비주택 재건축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선행 사례도 이렇게 봤고 최근 고시문도 이렇게 봤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투자처가 어딘지 한번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적정 시세, 비주택 관련된 적정 시세 파악, 그래서 우리가 뭘 사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안내를 드렸고, 다음 달에도 이벤트를 또 할 겁니다. 그때는 어떤 주제를 할 거냐면 불인이도 고수보다 초기 재개발을 잘 찾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